안녕하세요. 닥터장 채널의 장태키 원장입니다. 오늘도 마포 길면의 이안구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우리 남자들이 성기 나 뭐 그 주변에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이거 비뇨기과에 가야 되나 피부과에 가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안구 원장님한테 남자들의 어떤 성기와 그 주위에 피부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저희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비인과 문제일 수도 있고. 편하게 오셔가지고 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성기, 음경만 생기는 특별하게 그런 피부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헤르페스라고 원장님 많이 보시죠? 헤르페스. 헤르페스 병변이 음경이라든가 또는 뭐 음낭이라든가 또는 뭐 음경 뿌리 쪽, 시골 음모 있는 쪽에 부위 쪽이라든가 또는 뭐 귀두 쪽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생길 수가 있는데 요 헤르페스는 우리 입술 주위에 생겨가지고 대충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느낌인지 그게 생기면 어떤 느낌인지 대강 아실 거예요. 아프죠? 따끔따끔하고 잠깐만 이렇게 근지럽기도 하고 그게 비슷합니다. 음경 쪽에도 그런 어떤 수포 병변들이 군집해서 그 수포가 있는 바로 옆에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군집성 수포가 잡힙니다. 그게 나중 가서 농포, 그러니까 안에 이제 그런 어떤 고름이라든가 염증성 그런 액체들이고 안에 이제 고이게 되고 그게 이제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에 이제 온폭 파여요. 그건 이제 궤양병변이라고 하는데 궤양이라는 건 이제 위궤양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뭐 살이 패 있는 걸 궤양이라고 그러죠. 병변이 진행해서 어떤 그 부위의 피부가 결손되는 현상을 이제 궤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궤양성 병변들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농포가 터져서 궤양성 병변이 되고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딱지가 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절로 치유는 되는데 좀 고생 좀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헤르페스는 성병입니다. 성병이. 음경주의, 아까 말씀드린 그 부위에 생기는 거는 이쪽이랑 타입이 좀 다르죠. 그때는 그거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관계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죠. 아니면 서로 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그렇죠. 관계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헤르페스 병변의 특징은 수포가 잡힌다. 군집성 수포가 잡히고 이게 농포로 변하고 그 다음에 터지게 돼서 궤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딱지가 붙게 되고 치유가 된다. 헤르페스가 생겼다. 치료 받으면 어떻게 치료 안 받은 것보다 낫나요? 빨리 낫나요? 그렇죠. 그런 물질 같은 것들이 잡혔을 때 빨리 오셔서 연고 그리고 먹는 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복용하게 되면 빨리 낫고 또 뭐 재발의 가능성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힘든 경향이 좀 있지만.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이제 헤르페스 병변이랑 좀 유사해요. 유사하다. 유사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궤양 병변, 살이 패 있는 그죠. 염증 진행해서 피부가 결손되는 그 현상. 그 궤양의 크기가 조금 더 크면서 조금 더 크면서 병변이 보통 한 두세 개, 세네 개 그 정도 되면서 만지면 통증이 좀 많이 있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일종의 성병인데 그걸 연성하감이라고 합니다. 연성하감. 좀 생소하죠. 헤모필러스 듀크레이라고 하는 세균 감염입니다. 간혹 조금 감별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는 요건 세균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게 그래요. 헤르페스, 연성하감. 자, 3탄 어떤 게 있습니까? 연성하감이랑 비슷한 그 단어인데 경성하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연성하감은 우리나라 말로 무른 궤양. 무른 궤양. 그리고 경성하감은 굳은 좀 딱딱한 그런 굳은 궤양. 그거는 매독의 어떤 병변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그런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성하감인가 경성하감인가 통증이 없다라고 병변이 하나뿐이고 요거 좀 의심된다 하고서 검사를 나갔죠. 근데 매독을 진단했습니다. 혈액 검사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진단이 되었다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죠. 네, 네. 매독은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연성화감 같은 경우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경성화감은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통 단일 병변입니다. 병변이 하나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안 아프면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거 왜 여기가 이렇게 됐지? 그냥 두면 안 돼요. 근데 아프지도 않고 연고 바르는데 잘 낫진 않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헤르페스, 연성화감, 경성화감이 대표적인 음경에 생기는 궤양성 병변. 궤양성 병변. 그렇죠. 궤양성 병변은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감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병변들이 생겼을 때는 비뇨기과로 빨리 오시는 게 맞아요. 네.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거는 백선 질환, 곰팡이. 네. 곰팡이 관련해서 왜 이런 백선, 곰팡이로 인한 백선 질환이 생식기 주변에 많이 생기냐면 습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렇게 접쳐 있고 또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습한 부위, 어떤 부위냐면 음경이랑 그 치골 이렇게 맞닿는 피부가 접히는 부위라. 접히는 부위. 그다음에 사타구니, 그다음에 음낭이 주름져 있으니까 피부가 맞닿아 있으니까 그런 부위에 곰팡이, 진균 그런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선 병변들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이제 피부 병변들을 보면 주로 이제 경계가 좀 명확한 편입니다. 여기는 정상적인 피부, 그 다음에 백선 병변은 요 경계로 해서 딱 그 경계가 보여요. 가려워서 계속 긁다 보니까 어떤 피부의 어떤 발적, 약간 뿔구스름하다든가 좀 허옇다든가 계속 긁으면 그쪽 부분의 피부가 자꾸 이제 벗겨지고 그런 어떤 각질 형성들이 되고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막 비늘같이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껴있는 분들도 있고 뿔구스름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피부가 이 만성 염증에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피부가 좀 두꺼워져 있어요. 약간 뭐 반들반들해지고 상당히 백선 질환은 흔합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어디 가야 되나 자꾸 가려운데 이거 어디 가야 되지? 이거 피부과 가야 되나 비뇨기과 가야 되나? 하지만 이제 그런 백선 질환 워낙 흔하다 보니까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충분히 이제 감별이 가능하고 관련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제 소아들한테 많이 보이는 병변인데요. 귀두라든가 포피 쪽에 염증 때문에 애기들이 자꾸 그쪽에 자꾸 손이 뭐 간지러운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또 소변 볼 때 아프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원장님도 많이 붓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성인들한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성인들한테도? 포경 안 하신 분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마찰이라던가 물리적인 마찰이란 뭐가 있을까요? 관계겠죠. 관계 이후에 귀두가 뿔구스름하다. 포피도 막 좀 찢어지고 진물도 나고 이거 성병 아니냐 하고 오는데 의외로 이제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해보면 단순 귀두 포피염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분들은 사실 연고 도포를 하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안 받은 어린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뭐 연고를 바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씻길 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포경수술 뭐 받자 말자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은데 그런 경우는 받아야 된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일단 조금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일단은 그렇게 좀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식으로 좀 기다려보다가 너무 자꾸 이제 아기가 막 열도 날 정도의 어떤 요로 감염에 위헌된다던가 포피가 앞쪽에 너무 좁아서 어떤 소변의 흐름을 방해해서 어떤 방광의 어떤 기능 변화라든가 더 나아가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그거는 포경수술을 즉각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도 실제로 있어요. 또 다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다른 것들 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단순 모낭염 같은 것도 있어요. 모낭의 염증, 음부, 외음부 남자들 이제 성기가 있는 부위에는 헤어가 있잖아요. 헤어 있는 부위에 모낭이 막히게 되면 안쪽에 염증이 조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모낭 주위에 노랗게 농포도 차고, 농포라는 건 이제 고름이 차고, 거기에 이제 주위에 또 좀 약간의 뻘구스름한 발적도 생기게 돼서 이거 혹시라도 이거
비뇨기과적인 문제 아닌가, 헤르페스 아닌가, 헤르페스랑 혼동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외성기 주변에 사타구니, 아까 접히는 부위에 네. 그런 쪽에 어떤 뭐 종기라든가 농양집, 네. 그런 것들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습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 부위에 이제 종기가 생겼다면 초음파로 보고 어느 정도 연그렀다. 연그렀다는 표현은 초음파에서 이제 액화되었다. 네, 고름이 있으면 짜줘야죠. 네, 그거 절개를 해서 배농을 해줘야지만 증상이 빨리 좋아집니다. 네. 네, 그런 어떤 사타구니라든가 음낭, 그리고 음경 쪽의 농양집, 네, 그런 것들도 또 흔히 볼 수 있는 피부 질환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단순 습진 같은 거, 애기들 뭐 기저귀 발진처럼, 네. 네, 이제 성인들도 습진이 생길 수가 있죠. 습진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감염원, 뭐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그런 거 없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성기 주변에도 아주 흔하죠. 습진은 네. 우리 이제 쉽게 생길 수 있는 거라 습진 질환도 상당히 또 많이 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귀두 쪽에 피부에 이렇게 뭐 오돌도돌한 돌기들이 막 생긴다. 네네. 이거 큰일 난 병 아니냐. 예. 예, 그런 분들도 오는데 네. 그게 이제 혹시라도 우리 음경 사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곤지름. 그런 병변이 아닐까 해서 귀두 주변, 귀두 그 테두리 쪽으로 해서 이제 오돌도돌하게 생기는 돌기들이 생기는데 그건 양성 병변입니다. 그건 그냥 냅둬도 돼요. 그냥 놔둬도 돼. 뭐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진주 모양 귀두 구진이라고 얘기하죠. 미용상으로 원해서 이제 제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요. 그거 준다고 그래서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보는 환자들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비뇨기과 의사다 보니까 피부과적인 뭐 지식이 아주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좀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네. 어딜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면 비뇨기과 오셔서 편하게 진료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포 길면에 이안구 원장님을 모시고 음경 성기와 그 주변에 생길 수 있는 비뇨기과적인 피부 병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